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타짜 이성혁이고요. 도걸마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윤혜 씨. 네.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아닌데 좀 조합이 좀 새로워요. 네, 저는 처음 뵙습니다. 한 네. 번 빼고. 네. 네네. 오늘 이제 고수도 계시고 훈수를 두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국면 타짜의 아내분도 계시고 굉장히 조합이 이상합니다. 네. 네. 오늘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 보죠? 네, 각자 이제 경험담 그리고 각자가 이제 상담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훈수를 좀 더 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장사연 센터장님 노원구 가족센터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노원구 가족센터의 센터장으로 있고요. 상담과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선껏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수로 모신 거예요. 아, 네. 가벼운 상담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갑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확 들긴 하지만 고수의 품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그리고 중수의 착한 토끼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착한 떡기입니다. 도박 엔딩에 남편과 같이 출연을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고요. 네. 아들들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 두 분의 아들들. 그럼 오늘 사연에 딱 맞추면 게스트분이라고 생각되네요. 놀랍게도 아들 두 분이 다 서울대 가셨습니다. 우와. 30년 동안 도박 중독에 빠졌던 아버지 밑에서 야. 서울대 아들을 둔 어머니예요. 잠시 뒤에 그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수로 마틴게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회복 중에 있는 마틴게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중수로 활동하시다가 오늘은 좀 겸손하게 갑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윤혜 씨가 네. 오늘 사연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도박 문제 자녀에게 알려야 할까요?입니다. 2년째 단도박 중인 남편과 자녀 둘을 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18년 동안 살림은 빠듯했지만 토끼 같은 아이들 둘을 낳아 키우며 열심히 사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5년 전 채무 문제가 터지며 남편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부관계도 집안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도박 문제를 알리지 않고 어떻게든 제 선에서 해결하면서 쉬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된 아들과 딸이 눈치가 빤한지 엄마 왜 자꾸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 그리고 학원은 왜 다 끊으라고 난리야?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다른 말로 둘러대기 너무 어렵습니다. 혹여나 사춘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엄마로서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과 지혜일을 병행하며 2년째 회복 중인 남편은 빚도 스스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성장한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오픈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남편도 잘 회복 중이고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나이에 아이들에게 괜한 혼란과 걱정거리를 주는 거 아닌가 망설여지네요. 남편의 도박 문제 자녀에게 꼭 알려야 할까요? 네. 이거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먼저 마틴게일님. 네. 네. 우리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저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있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있습니다. 네네. 네, 둘 다 딸입니다. 이 사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네.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알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지금 다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처음 오픈한 게 큰 애가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그리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오픈을 한 게 네. 그 당시에는 도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었죠. 네. 그러나 지금은 도박이라고 이제 다 말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쯤에선 좀 얘기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저도 상담을 받고 GA 생활 이렇게 하면서 모임에 나가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첫 번째 꼽는 게 저희는 정직입니다. 네. 정직을 꼭 지켜야겠다라는 제 다짐이 있어서 네. 그때 아내와 먼저 상의를 하고 네. 해도 괜찮겠다라고 네. 해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면 지금 우리 사연자의 아이들보다도 더 어릴 때인데 네.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그때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 네. 그냥 아빠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음. 게임이라고 얘기했을 땐 그랬고 도박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빠가 도박한 게 사실이잖아. 변할 수 없잖아.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단 아빠가 만약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초등학교 교육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네. 만약에 그 영상에 아버지가 물론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나오면 주변에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 아빠 아니라고 할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정말 네. 솔직하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얼굴이 오픈이 되면은 나는 거리두기 합니다, 아, 아빠. 네. 저는 벽칩니다. 네. 그러나 아빠가 솔직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난 인정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그걸 딱 분리해서 가네요. 네, 똑똑하네요. 우리 마틴게일님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오픈했던 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네요. 네,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착한 토끼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저는 네. 네, 많이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기가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도박 문제를 오픈한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예요. 네. 네. 역시 마틴게일님과 같이 그렇네. 네. 초등학교 또 오픈하셨는데요. 초등학교 때 오픈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이 마음에 화를 풀지를 못하니까 철없는 아이들한테 제가 화풀이를 하고 회초리를 들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폭력이에요. 네.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화를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작은 집으로 이사한 이유와 네. 엄마가 화가 나서 너희들한테 회초리를 든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빠의 도박 문제를 오픈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는 아빠가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처음에 남편은 도박이 아니었어요.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해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서 이렇게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네. 그러한 반응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였어요. 아빠가 뭔가 잘못은 했는데 네네 이사는 왔구나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할 뿐이지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픈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더 큰 화풀이 그리고 더 큰 학대가 됐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때 오픈한 것이 이런 학대를 예방했던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을까요? 네 많았죠. 제가 대가족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힘든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혼은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꿈도 접고 네. 네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네. 역시 엄마는 강하다. 네. 아니 근데 아, 아이들이 진짜 어렸을 때인데 엄마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네들한테 자꾸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이걸 이해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울 텐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아빠하고 싸우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자꾸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편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운데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인 너희들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엄마는 너희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는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엄청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지만 내 곁을 떠나진 않을 거야라는 그런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할 일을 하고 엄마는 엄마 할 일을 하고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야 이거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실제로 공부를 했고요.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알겠어 하고 뒤에서는 딴짓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그걸 공부로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일단 신기하네요. 이제 두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은 오픈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제 상담학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잘 이렇게 모르게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는 그런 방향을 좀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네, 두 분은 지금 오픈한 게 효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족학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고요. 오픈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굉장히 어? 특별한 예외에 있는 두 분을 모셔온 걸까요? 네. 효과가 없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네.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때도 있고요. 네. 과거를 숨겨야 하는 때도 있죠. 네. 네. 또 더 중요한 건 과거를 고백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니다. 네. 언제 고백하느냐가 또 음. 중요한 것이죠. 네. 먼저 아내분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정말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히려 남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답답하고 미안하니까 오픈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 왜 그러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픈해야 할 과거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할 과거가 있다. 네. 지금 자녀들의 나이가 사춘기 나이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뇌가 리모델링 되는 시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네네. 리모델링 하는 현장 가보셨나요? 공사 현장. 엉망진창. 엉망진창이죠. 네. 아, 그렇죠. 막 엉망진창이고 어지러져 있고 하나도 정돈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충격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상대방에게 폭발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고요. 네. 아버님 같은 경우도 잘 열심히 해서 빚도 갚아나가고 있고요. 네. 관계도 굉장히 많이 잘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으신 건데요. 이건 순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아. 지만 편해지겠다고 네. 지만 질러놓고 나면 뭐 가족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 마틴게일님이 이걸 상당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민망한 벌써 표정인데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네. 있어요. 자, 교수님, 일단 상담적으로도 그렇고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라는 이야기를 마틴 개인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숨기는 게 거짓말은 아니죠. 네. 언젠간 오픈할 거예요. 음. 언제 오픈해야 되는가? 사춘기를 지나서 오픈해야 되는 거죠. 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기에도 힘든 시기예요. 네. 그런 상황에 아빠가 이렇게 돼서 우리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결국 아빠에게 공격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아빠의 회복이나 그 아빠가 끊고자 하는 욕구도 꺾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아빠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 특징은 아이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요. 사춘기는 흔히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중독에 잘 빠지죠. 그럼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게임 중독에 빠지던 도박 중독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아빠도 이랬으니까 아하. 나도 이렇게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 라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그 행동을 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숨겨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뭐 게임이나 도박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도 아빠는 이 아이를 구제해낼 어떤 명분 같은 게 잃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많이 회복하셨어요. 두 분 관계도 많이 회복하셨고요. 네. 타이밍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성인. 둘째는 가족 관계가 좀 더 화목해졌을 때, 그 다음에 셋째는 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을 나아졌을 때. 때. 지금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빚을 갚아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건 환경이 나아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의 추억을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오픈하는 게 지혜롭다는 것이죠. 아하. 네. 상당히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반격을 할지. 이거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의 죄책감 그리고 정직이라는 게 최대의 선이기 때문에 나는 오픈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자, 두 분은 경험에 의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분들입니다. 마틴게일님.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춘기까지 만약에 기다린다고 하면 네.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떤? 뭐냐면 남편의 재발, 도박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항상 생각을 해두고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픈을 하게 되면 재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중독자 입장에서는 네. 건강을 회복으로 갈 수 있을까? 자녀가 성인까지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네. 하면 그때까지 아빠가 잘 회복하면 되겠지만 그 거짓말이 또 하나 거짓말을 숨기 위해서 낳을 수 거짓말을 있다. 날 수도 있고 하는 불건강한 상태에서 재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 아이들에게 오픈하는 게 본인의 어떤 답답한 마음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네, 우선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남편분이 2년째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상황을 본인이 오픈하고 싶다라는 이 말한 자체가 네. 저는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쉽진 않거든요. 뭐 2년 이후에 5년 차, 10년 차가 돼도 사실 본인의 문제를 내 아내가 아닌 아이들한테 얘기한다는 그 상황이 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네. 아내한테 말하는 것도 더 힘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픈을 하지 않는 답답함도 굉장히 힘들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군요.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이 뭐냐면 내 자신한테 떳떳하다 보니까 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물론 말을 안 하면 되죠. 근데 아이들이 이미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정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눈치라는 게 있어요. 자꾸 눈치가 왜 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학원 끊어야 그렇죠. 되는지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은 둘러대는 네.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중독자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좀 피폐하다 보니 네. 집도 좀 작아지고 음.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말이 다 너무 들리지. 쏙쏙 잘 들어가요. 그럼요. 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음. 본인의 주장 네, 이어갑니다. 이기적인 회복 필요하다. 네,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이기적인 회복도 어떨 때는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한 가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재발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 더 파탄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말빨로 책임져야지 뭐. 아 좋아요. 말로 먹고 사는 좋습니다. 사람인데. 우리 착한 토끼님 반박하셔야 됩니다. 저는 고스란히 두 분의 경험을 복합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1차적으로 도박 문제가 유발되었을 때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사춘기 때 두 번째, 세 번째 유발됐어요.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 학생 시기였고 세 번째는 큰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유발이 됐을 때는 공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또 재발이 됐을 때는 아빠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아빠는 재발을 했어. 네. 이때는 다시 오픈을 못 하겠다는 네네. 거였죠. 도박 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저는 대처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듯이 오픈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번째 도박이 유발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였어요. 네. 아빠의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항복을 했죠. 계속 재발을 하는데 제가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농사는 제대로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유튜브에 촬영을 하면서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빠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을 텐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도 생각이 있고 아빠하고 교류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기회를 제가 막았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것을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오픈을 하지 않았더니 이게 이렇게 틀어막고 이렇게 틀어막고 이렇게 틀어막았더니 어쨌든 이거는 크게는 나중엔 더 터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자녀분들도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엄마한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무 착하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센터장님이 자기의 주장을 어디까지- 거두지 않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와 그럼에도 초연한 표정입니다. 우리 그 착한 토끼님하고 지금 이 가정하고는 또 약간 달라요. 네.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힘든 시기가 아니라 네. 이제 긍정적으로 치유가 되고 있고 좋은 쪽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아내분이 그래서 오히려 제일 건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먼저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문제를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와 논리가 그러네요. 탄탄하니까 반박하기가 또 쉽지 않은데. 서울대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착한 토끼님 좀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잘 오고 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권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호합니다. 사춘기라도. 네. 네. 저는 이 아내분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네. 지금같이 도박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문제가 유발되었다라고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저는 남편의 도박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편분이 욕구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자기 욕구를 몰라요. 몰라 회피합니다 계속. 일단은 이제 오픈하지 않았더니 도박 문제와 가족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숨기는 이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가족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두 분은 웬만해서 넘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센터장님. 굳이 오픈을 해야겠다면 어떻게 오픈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오픈하려면 이건 뭐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요. 서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현재 긍정적인 상황일 때 이야기해야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야기하는 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과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갈등이 격화됐을 때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감정만 상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그리고 관계가 좀 더 좋아졌을 때. 네. 지금 아내하고 남편은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음. 협력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좋아질 수 있겠죠. 자녀의 인간관계는 결국 부모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오랜 시간 처음부터 부모의 부부관계 모습을 보고 자랐고요. 네. 그렇게 자라왔으니 그 아이들의 인간관계도 그런 모습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부부 사이가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도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거고요. 아, 과거에 아빠가 이런 실수가 있었고 너희들에게 힘든 과정을 줬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고 진심을 가지고 사과한다면 아이들도 그때는 쿨하게 받아주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좋은 관계가 됐으니까. 네. 아빠가 직접 말하는 게 제일 좋은 당연하죠. 그건 음. 당연히 아빠가 해야 되는 거고요. 건가요? 네. 또 하나 아내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아내분은 과거의 일 때문에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아버지의 모습을 점점 아이들에게서 깎아내리는 결과니까요. 제가 네.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데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도박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 아주 좋은 집 하나 남겨놓고 네. 그 집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안겨놓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만 갖고 컸지요. 나중에 결국 다 크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해주셨고 저는 그 다음에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탓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저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정말 힘들게 살았고 정말 대학부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아버지 원망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긍정적인 모습만 이야기해 줬고 결국 제가 다 잘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고백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아까도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만일 내가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원망하고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춘기 지나서 좋은 시절이 됐을 때 아버지가 순수히 고백을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아이들이 알았다. 그러면 고백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굳이 오픈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두 분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센터장님은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네. 하시니까 또 한 번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울림이 있었습니다. 음. 긍정적인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낫고 부정적인 가족 상황에서 이것을 오픈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그치. 바뀌진 않는다. 네, 더 악화됩니다. 악화된다는 확실합니다. 이야기를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아내는 네.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좋은 얘기 위주로 계속 해주는 거, 네. 깎아내리지 않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그냥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평생 저희 가족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 아버지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고요. 비록 그런 아버지를 할지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은 도박에서 헤어나오고 싶어하는 많은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과 가족 보면서 힘내시고 꼭 승리하시고 성공하셔서 웃는 날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힘내십시오. 너무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윤혜 씨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갱년기가 왔나? 네, 울컥울컥합니다. 네. 마이팅게일님도 우리 사연자께 한마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독자의 가장 큰 힘은 가족의 응원과 지지입니다. 예. 그래서 자원이 풍부해야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기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내분도 네. 항상 남편과 상의를 하셔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백을 하나 한다면 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도박을 하셨었어요. 아유. 네, 도박을 하셨었고 술도 네. 좋아하셨었고 음. 근데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60대에는 전혀 도박을 안 하시고 술도 많이 안 드셨어요. 네. 제가 아버지 원망을 했지만 네. 그 원망이 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뀌면서 좀 회복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이자 또 건강하게 회복을 했다는
그런 기억으로 차후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아빠가 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멋지세요. 오늘 어, 왜 이렇게 다 진짜- 주옥 같아?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죠? 울컥울컥합니다. 전혀 달랐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어느 지점에서 약간 좀 모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접점이 좀 생깁니다. 네. 착한 토끼님 마지막으로 사연자 혹은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독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고 가족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추 모종에 비유를 합니다. 고추 모종은 뿌리가 약하잖아요. 네. 그런데 에너지가 넘쳐서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설 수가 없어요. 힘센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 고추 모종과 모종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러하듯이 저는 아내나 가족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센터나 지혜 모임, 사회적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도박 중독자에게 지팡이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 본인이 욕구를 알고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팡이 역할은 적당한 시기에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지지대 역할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독자뿐만 아니라 가족, 아이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은혜 씨 오늘 이렇게 울림 있는 이야기 세 분의 이야기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가정을 꾸리는 분이 아니시다고 할지라도 네. 그분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단도박에 꼭 힘내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아 은혜 씨는 항상 올 때마다 많이 배워가고 많이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또 성장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달 후에 오겠죠. 네. 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